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한 주간의 거래가 끝이 나고 다가오는 월요일장은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미 현지 시간 6일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냉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이 고금리 기조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빨간불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테마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강사님, 휴장을 앞두고 들어오니 빨간불, 저희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나와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3일 연속 여러분들 시장을 보셨듯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얻어맞고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3일 연속 계속해서 눈치 보는 관망세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테마 섹터들은 발빠르게 순환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도 하락할 거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거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모멘텀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월요일 날은 또 한글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가 시장에 영향력 있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우리는 월요일 날 피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11일이 한 번에 또 마디가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11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또 한 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모든 게 방향성이 완전히 나눠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표가 한 마디가 설정되고 그 다음 마디가 11일. 그리고 이제 악재는 모든 게 다 노출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정상적인 파동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개별주 순환 장세를 이용해 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11월 11일 날, 10월 10일 수요일 날 그 이후에 시장에 어떤 관계의 모멘텀이 나타나는지 그걸 체크하고 나서 대응하는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11일을 좀 지나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빠르게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된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2주 신고가 경신한 삼양식품 나와 있고요. 자회사 상장 기대감 받고 있는 SY, 인벤티지랩도 나와 있습니다. 치료제 비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엑스게이트 나와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종가도 살펴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 유지가 됐고요. 엑스게이트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12%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종목들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양식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식품주가 방어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환율이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SY 살펴볼 텐데 자회사인 SY 스틸텍이 최근에 이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코스닥 입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SY와의 이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나와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관련한 결과를 오는 10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보였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지요. 새로운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연구진의 주도하에 개발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엑스게이트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휴맥스 홀딩스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기아, 이 북미 법인이 현지 시간으로 내년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한 종목씩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예. 하스닥5 종목들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오늘은 밑 하단부터 올라올까요? 오늘은 휴맥스 홀딩스부터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예. 됐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한번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차가 테슬라 충전소를 같이 이용하겠다는 이제 슈퍼차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휴맥스하고 같은 뭐 자회사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또 종속회사가 있어요. 현대차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연관되는 계속 협력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 충전소 관련주로 포함돼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그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다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으로 확인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차트를 잠깐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 하면요. 일단 이평선 자체는 지금 장기 이평선 지금 보시면 작년 금년 6월 달에 고가를 찍고 금년 3월 달에 저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재료빨로 인해서 오히려 상방 구조가 강하게 유지됐거든요. 그러면 위에 지금 61선이 받쳐 있고 241선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시장이죠. 화요일 날 시장이 열리고 상한가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못 올라간다 하면은 바로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테마 섹터는 순환매가 발빠르게 도이지 이 섹터를 가지고 계속 일주일간의 순환 장세를 주지는 않으니까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내려왔을 경우 6,000원이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다음 2차 파동이 나타나는데 6,000원이 쉽게 붕괴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21선 5,500원대까지 한번 눌림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 전략보다는 오히려 화요일 날 시장 열리면은 시가 고가에 한번 털어내고 그때 눌림 파동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시장에서 테마주들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투자하기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모처럼 또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 제가 톡방에 다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차트들이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력들은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을 탄다고 말씀드리죠. 보통.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로 6월 달에 보시면은 이 종목도 보면 여기 구간에서 계속 상방 구조를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고 다시 이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면은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눌림 파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다 둬야 되거든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눌림 파동은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2,7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오는 파동에서 내리막길을 걷는데도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량 거래는 거의 종가 고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하락 패턴, 음봉 맞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머니에 다 쓸어 담았고 오히려 물량을 안 풀었다는 결과물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렸다가 M자 파동이에요. 거의 M자 파동. 올렸다 내렸다 박스 구간이죠. 상단은 6,500원, 7,000원, 아래는 3,000원, 4,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 구간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래량, 이 그 8월, 9월 달 말일 정도의 거래량이 장대 양봉 거래량입니다. 대량 거래죠. 근데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일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계속 추세 파동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화요일장 개장하면은 시가가 고가 잡혀서 예를 들면 한 5,500원을 바로 돌파 못 시킨다고 하면은 한번 털어냈다가 21선 눌림, 그러면 한 4,800~9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지력이 확인되고 어떤 캔들이 완성되는지 보고 그때 눌림 파동을 이어서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뚫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서 설정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 시세가 오랫도록 이어지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화요일장에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인벤티지랩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장기 치료제에 관련한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장기 치료제면은 약물 치료잖아요. 약물을 과다 섭취하면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약물을 먹어야 돼요. 알약을, 경구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먹는 것보다는 주사 한 방이면 한 달에 약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인벤티지랩에서도 개발을 했어요. 이건 축하할 일이죠. 네. 대단한 의학계의 발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오늘 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승세가 나온다 하면은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반토막 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종목도 인벤티지랩도 기본 그 9,000원 만 원대에서요. 3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세력들이 보면 히라미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물량을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개인들 따라붙게 만들고 오히려 물량을 개인들한테 다 털어내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파동이면 거래량이 더 대폭 발산시켰으면은 이 종목은 다음은 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기준이 거기서 드는데 이건 지금 현재 61선까지 눌림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요. 21선까지 상단 한번 맛을 보여주는 있어요. 근데 21선 이격 때문에 21선 누르고 N자 파동으로 다시 15,000원까지 주저앉을 수 있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61선이 진짜 지지인지 3일에서 5일 코스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어설프게 여기서 따라 붙었다가 다시 N자 파동으로 눌리면은 15,000원, 121선 하단까지 눌림 파동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30~40% 정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추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이 종목입니다. 예. 네, 신규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Y인데요. 자회사인 SY 스틸텍이 최근에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을수록 보면요.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시점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계속 발빠르게 순환은 계속 저점 높여가는 구조를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주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시장에 초를 쳐버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유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보면 거의 85달러에서 95달러 사이에 돌았습니다. 유가가. 이번에 엊그저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 나온 이후에 그게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모멘텀이 주저앉아서 국채 금리가 조금이나마 하락시켰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시켰지만은 그리고 국제 유가도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지난달 걸 그대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멘텀이 금리 인상을 더 자극시켜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식량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모멘텀이 이제 오히려 이런 섹터, 테마 섹터, 특히 SY나 우리가 한미글로벌,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순환매를 계속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는 그렇다고 SY를 지금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에서 철저하게 올라간 종목을 너무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21선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언저리까지 눌렀을 때 거기서 2, 3일 지지받는다 하면은 그때 치고 가면서 전략을 만들고 차라리 이 종목을 따라가느니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 우리가 뭐죠?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섣불리 덤볐다가는 오히려 한번 흔들 때 제대로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는 이 종목을 가느니 저 같으면은 반대로 도화 엔지니어 같은 종목군들을 섭외시켜서 가지고 그 종목에다가 오히려 20, 30%의 수익률이 더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SY는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을 희망한다 하신다면 21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삼양식품 살펴볼 텐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거든요. 삼양식품 저희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라면은 수입국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인구 대국이 어딥니까? 인구 대국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네. 그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인가요? 아니요. 미국인가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수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라면은 우리가 뭐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대체적으로 자산 가치주들이 좀 잘 움직여요. 뭐 어떻게 보면 자산주, 가치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100% 올랐어요. 뭐 200%, 30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갭이 있는 종목군들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 이상, 앞으로 100% 이상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낫지 이미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거기서 얻어맞으면은 아파요. 되게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앞으로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군도 정책 모멘텀이 끼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눌렀을 때 눌림 매수로 치고 들어가는 거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낫지 오히려 삼양식품, 농심 같은 경우 수는 거의 10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가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30%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가도 높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종목군은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논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빙그레도 같은 종목도 낫고요. 빙그레.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식료품이나 먹거리, 아이스크림도 있지만은 빙그레가 그런 종목들이 뭐 20, 30%라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자, 이런 종목이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식품주 가운데에서 아직 시세를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성경희 강사님, 저희 방송 최초로 저에게 숙제를 내어주실 만큼 이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상한가를 원하잖아요. 내 종목 원하죠. 사면은 무조건 상한가 가면은 그만큼 희열이 또 있고 그 만족감이 충족되잖아요. 내일도 갭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 근데 우리가 상한가는 못 잡아도 상한가 눌림 구조는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맛은 봐야지. 아, 그쵸, 나도 상한가 종목 눌림이라도 잡아봤다. 근데 이 상한가 종목을 매매 타점을 잡는 구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있는데 이런 패턴 자체는 제가 방송에서는 원래 이런 기법 같은 건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수석 지났잖아요. 그리고 시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조금 뭔가 깨달음을 배워서 이런 패턴 속에서 한 주씩이라도 매매 전략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게 돼요. 근데 자기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맨날 하던 패턴에서 우리가 쌀밥만 먹다가 갑자기 보리밥 먹어 하면은 들어가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쌀밥만 먹다가 계속 쌀밥 먹게 돼요. 그쵸. 다른 밥은 별로 취급을 안 하게 되고 그거와 똑같이 내가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짰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한 번쯤은 전략도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 당일날 상한가 치고 다음날, 다다음날 3일 이틀 눌림 주고 다음날 3일째 바로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단기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그 파동에서 상한가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시간 뭐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의 시간이. 근데 20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달려볼 거니까요. 저희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네. 네. 예, 이제 이 상한가 기법은 상한가 종목 눌림 매수 기법입니다.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이게 대체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률적으로 높은 구조에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단타 매매도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순환을 이용해서 그것만 기다렸다가 거기서 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어느 순간 10에서 20% 딱 나왔을 때 치고 빠지거나 그 파동에서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패턴이 보시면 이 A라는 장대봉은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상한가 치고 이 B라는 음봉은 다음 날이에요. 상한가 다음 날, 전날 캔들보다 위에서 출발했다가 흔드는 파동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C, 이 C라고 써진 캔들은 음봉이죠. 음봉인데 캔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상한가 거래량, 아래는 거래량 막대예요. 거래량은 상한가 거래량은 어느 정도 그냥 일반 거래량이 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음봉 거래량에서는 양봉 거래량도 괜찮아요. 근데 음봉일수록 확률이 더 셉니다. 음봉일수록. 제가 여기다 내용을 써놨죠. A 거래량보다는 B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된다. 그리고 C 거래량은 B 거래량보다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구조로 지금 설명했는데요. 이 음봉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음봉일수록. 양봉이면은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봉 거래량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선이 붕괴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5일선 보통 상한가 치면은 5일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 흔드는 파동으로 연결됩니다. 대신 5일선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은 이틀 동안 5일선 위에 딱 있으면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5일선 위에서 출발한다 하면은 걔는 살아 움직이면서 바로 뽑아버리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패턴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전을 보시면 이게 상한가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상한가가 일반 거래량, 이 상한가 거래량보다는 다음 날 음봉 거래량이 더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첫 번째 음봉 거래량보다는 세 번째 음봉 거래량이 작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으로 눌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냐, 거래량이 늘었냐, 줄었냐의 여부. 여기서 이 빨간 라인을 보시면 여기 빨간 라인이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력들은 상한가를 치면은 뭐 특별하게 10종목 매매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지르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대신 눌림 구조가 평평성을 보편적으로 보면 눌림 구조를 다 보여주는 구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상한가 양봉에서 다음 날 꼬리 달린 음봉이나 뭐 음봉으로 그냥 떨어져도 돼요. 대신 전일 상한가 거래량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이 눌림 구조는 이 처음 눌림 거래량보다는 작게 나와야 되고 이 5일선에서 지지력이 다음 날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뽑아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일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이 기울기가 우상향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으면 거의 상방으로 틀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네. 우리 앵커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이해력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에 더 접근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맞는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패턴을 보시면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다음 날 대량 거래. 근데 두 번째죠. 두 번째 음봉에서 거래량이 축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5일선이 지지받으면 다음 날 상승한다. 올렸다 꼬리로 흔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지워 보일게요. 살짝. 상한가.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꼬리로 흔들어 놨어요. 근데 상한가보다는 다음 날 음봉 거래량은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작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두 번째 음봉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작은데 거의 10종목 매매했을 때 9종목은 여기를 뚫어서는 안 돼요. 뚫어놓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음봉일 때 더 효과가 크다. 효력이 더 커진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5일선 지지받고 이틀날 5일선 지지받고 다음 날 또 한 번 상승세로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6,000원대까지 눌림파도 났죠. 7,000원대, 7,000원에서 7,500원대까지 다시 15% 정도, 거의 20% 가까이 한번 당겼다가 흐르는 파동으로 연결되지만 이런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카피를 다 떠났거든요. 오늘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왜 움직인지 아십니까? 이 파동 자체가. 파동이 움직인다는 건요. 여기 지금 회색선으로 딱 선을 꺼놨잖아요. 그러면 회색선으로 꺼놓는다는 자체가요. 지금 보면 앞전에 지지 저항대가 강했던 자리가 현재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저항대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놓은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눌림이 나왔을 경우는 여기에 지지대가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이 종목이 여기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각도로 움직이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겠구나 설정을 해놓고 이 종목으로만 예를 들면 단타를 치신 분들은 아마 고수들은 이런 종목 딱 열어놓고 이 종목으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누수나 계속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상한가 다음 날 대량 거래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축소 그리고 5일선 지지력에서 바로 뽑는다. 이 논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또 볼게요.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 패턴을 보세요. 상한가가 나왔죠. 이 종목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종목입니다. 거의 상한가 종목. 뭐 1, 2%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한가 다음 날 세 번째 날 치고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의 여부가 여기 5일선 지지력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5일선, 이 5일선의 이격이 따라오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음봉 맞고 대량 거래 터졌죠. 근데 상한가는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보다는 이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 조건 없이. 그리고 눌림 파동에서 5일선 지지받으니까 다음 날에 세 번째 상한가 또 들어가는 파동.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수익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또 숙제가 아시죠? 나왔군요. 네. 예. 그리고 다음 패턴. 이 패턴이라는 게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내게 안 돼요. 근데 계속 보고 보면요. 패턴의 전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은 하나의 패턴에 집중하지 않고
보통 이쪽 패턴 저쪽 패턴 아니면 그냥 무심코 수급에 관해서 그냥 치고 들어간 전략을 짜는데요. 이렇게 나는 이런 종목의 상한가만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딱 마음 먹고 2주 동안만 딱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2주 동안 오늘 상한가를 2, 3일 동안 패턴을 보고 오늘 성경이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이 종목에 음봉 맞고 5일선이 지지되면은 얘는 그냥 뽑는다. 뽑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3,000원에서 3,600원까지 뽑으면은 기본 20%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이쪽 저쪽에서 막 치고받고 할 이유가 없이요. 상한가 종목만 딱 나열해놓고 눌림파동으로 딱 설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5일선의 각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 5일선에서 어떤 파동으로 이어지는지 한 주 갖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200주, 300주, 그다음에 1000주 이렇게 늘려갈 겁니다. 왜? 승률과 확률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그게 세다 하면은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제가 안 시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셔요.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반대로 좀 줄었어요. 근데 대량 거래로 막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음봉거래량 이 음봉거래량보다는 다음 음봉거래량은 이 고점을 돌파시키지 않고 낮게 형성됐어요. 그리고 5일선의 지지력이 나오니까 여기서 계속 뽑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세력성 종목군들은 5일선이 밑바탕이 되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군들은 쉽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실력 발휘를 하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바닥을 더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게임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딱 설정해드렸죠. 상한가 다음 날 음봉거래량이 나오는데 음봉거래량은 상한가 그 거래량보다 높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음 날은 눌림 구조 속에서 첫날 음봉거래량보다는 오히려 작게 형성되면서 첫날 음봉거래량이 고가를 돌파시켜서는 절대 안 되고 하단에 5일선의 각도 보시면서 5일선 지지가 되는 애는 3일째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 그럼 명료하게 공식처럼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앵커님? 네. 100% 이해되십니까? 99%요. 이따 끝나고 시험부 좀 보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예. 시간 관계상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육 시간이 짧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패턴 자체가요. 우리가 기준봉의 원칙이에요. 상한가 장대 양봉이잖아요. 종가 고가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 패턴은 기준봉입니다. 그 기준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봉이라고 하고 매집봉이라고도 일명 그래요. 세진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봉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서 그 상한가 기준봉의 저가를 한번 붕괴시켰다가 올라오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은요.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상한가의 중심가를 하나 딱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중심가, 이 중심을 지지하는 애들은 오히려 기간 조정이나 우리가 가격 조정이 짧고 바로 N자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이 패턴을 보시면 3분의 1 정도의 지지력이 확인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중심 위이기 때문에 바로 N자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그럼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으로 가보시면요. 이 종목은 중심을 이탈시킨 패턴입니다. 중심을 이탈시켰는데 양봉이 생겼어요. 양봉이 생기고 바로 양봉으로 다시 뽑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중심이라는 자체가요. 여기 중심이 나왔는데 음봉이 탄생하면 절대 매수 전략을 펼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신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3일째든 4일째든 중심을 지지하면서 양봉 도지나 양봉이 생긴다고 하면은 걔는 거기서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다시 U자 패턴으로 바로 돌렸다가 저 장대 양봉의 고가를 돌파시키냐 못 시키냐 여부에서 다시 한번 살짝쿵 눌렀다 N자 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패턴을 보시면 얘는 중심도 이탈시키고
바로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까지 확인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걸 깨냐 안 깨냐가 이제 여기서는 좀 리스크가 커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구조는. 대신 여기서 바로 시가에서 지지받으니까 매수해야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음봉에서도 시가에서 지지받으니까 사는 것보다는요. 양봉이 그려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양봉 다음 날 하셔도 되고 양봉날 하셔도 됩니다. 종가상으로. 대신 음봉이 마감되면 다음 날까지 꼭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봉에서는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양봉이 확인되면은 눌림 구조에서도 양봉이면 다시 N자 파동으로 돌리겠다는 세력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양봉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거기서 잘못 걸리면은 이 시가도 붕괴시켰다가 여기서 15에서 20% 더 하락시켰다가 U자 파동으로 올려버릴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되 오히려 시간 가치상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예로 제가 방금 4가지 패턴을 한 번에 다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장대 양봉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개별주도 개인 투자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반복적인 학습으로 제가 강의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의 들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예습복습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면은 좀 뭐랄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요. 100%는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패턴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세력들이요. 머리가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이 장대 양봉을 계속해서 저도 매일 공부하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세력들도 이제는 다 패턴을 익혀서 의도적으로 캔들을 바꿔버리는구나. 소기명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기들이 돈으로 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털리고 나면은 바로 그냥 당겨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매수 급소 찾기, 이 4가지 패턴에서 매수 급소를 찾으면 될 것 같고 또 상한가, 눌림 패턴 제가 공부시켜드렸죠. 그런 전략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요. 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 거래량은 장대 양봉은 기본 이전 거래량보다 1000%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500%,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늘어야 돼요. 이전보다. 그리고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장대봉이니까 이전에는 뭐 평균 3%, 5%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 이상 올라면 3배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시가 대비 종가 12% 이상짜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장대 양봉의 기준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각이 오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뉴스 기사처럼 이렇게 핫 이슈가 부각된 장대 양봉은 계속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슈 단발성 이슈다 하면은 그냥 세력들이 털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눌림목 장대 양봉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패턴을 시간 관계상 한 2종목은 볼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이게 줌 인터넷은 가짜뉴스 AI 프로그램을 줌 인터넷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요즘 한창 정치적으로도 정부에서도 가짜뉴스를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하는 구상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어떤 장대 양봉이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장대 양봉이냐? 제가 여기 회색으로 만들어놨죠. 선을 그으면 이전에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다. 그럼 이 장대 양봉은 기본적으로 중심, 이 캔들의 중심과 21선이나 61선이 다 받쳐주고 이전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여기 눌렀을 때는 매수고 여기서 지금 또 한 번의 장대 양봉, 꼬리가 긴 장대 양봉인데 이 눌린 구조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고 눌린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 파동은 한 번은 3,800원에서 4,000원까지 돌파 시도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고 주인이 현재 딱 물량을 잡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거래량 이상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을 맞아버리면 그때 상투증 후군으로 읽으시고 이 종목을 전략 대응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은 보시면
이 종목 보시면 이제 한미글로벌입니다. 제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나 네옴시티 관련주의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 제가 설정해 드렸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봉의 시가,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려오는 패턴인데 제가 양봉이 생성되면 매수하라겠죠. 다 음봉입니다. 다 음봉. 음봉인데 이걸 매수하면 계속 얻어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이 시가 부분에서 양봉이 언제 생성되냐? 양봉이 생성되면은 이 종목은 돌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패턴상.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양봉을 보여주고 여기서 여기 중심가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눌린 구조가 맞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지지받죠.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 이 기준봉의 대량 거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시 여기 121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차라리 SY보다는 한미글로벌이나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유신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파를 좀 안전하게 더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군들의 패턴을 한번 공부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정말로 실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강의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상한가 눌림 매매 전략 그리고 장대 양봉 매매법이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 장중에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성경희 강사님께서 또 어떤 종목을 1타 주식으로 꼽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남성입니다. 아마존 AI 관련주인데요.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1타 주식은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세를 보였다가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2%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그 아마존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나로 5조 3,500억입니다. 근데 남성이 작년 같은 경우 그 아마존의 AI 비서 거기에 합작으로 같이 개발한 그 이력이 있거든요.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 상한가 패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로봇이 계속해서 발견될 거 아닙니까? 발명되고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을 제일 좋아합니다. 장대 양봉이 없으면은 오히려 당할 수 있어요. 세력들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있는 종목들하고 없는 종목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세력성 종목들로 개별 종목들이 순환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이전에 장대 양봉이 다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은요, 세력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급락이 당했더라도요, 빨리 그거의 회복 기간이 빨라요. 근데 주인이 없는 종목들은 예를 들면 2,400에서 2,500을 순간적으로 간다고 해도요, 회복이 안 돼요. 오히려 늘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순간적으로 매수가 이상 한번 딱 쳐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남성 같은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장대 양봉이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6월 달에 장대 양봉 만들고 오히려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저가까지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여기서 10에서 15%나 20% 정도 하락시켜 버린다는 거. 근데 대신 이건 힙소예요. 힙소. 이게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면 오히려 물량을 뭐 다 털고 나가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량 안 털고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 장대 양봉이나 눌린 구조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가 물량을 여기서 다 털어내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오늘자입니다. 3일 전에 장대 양봉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가까지 다시 한번 죽여놨죠. 그냥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패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평선 기준을 보시면 이평선은 21선, 61선, 121선 다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나온 뒤에 그 다음 날 아예 개파락을 시켰어요. 전일 종가보다는. 개파락을 시켰다는 것은 물량을 못 털고 그냥 하락시켰다는 거겠죠.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 했던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히려 낭패를 당했어요. 오히려 물량도 못 털고 고점 대비 20, 30%를 반대로 손실을 입고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냐면요. 지금 이틀 연속 윗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21선이 받쳐주고 121선이 61선 다 정별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5일선, 11선도 우상향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11선이.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은 여기서 이제 눌린 구조로 물량을 한 번 팍 주저앉으면요. 수렴을 걸치게 돼 있어요. 왜? 개인 투자가들 짜증나게 만들면서 여기서 털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 의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지들이 판단하면은 여기서 반대로 앞종 이 장대 양봉 2,700원대 2,780원이죠. 저기까지는 한번 을사파동으로 한번 당겼다가 꼬리로 한번 흔들어내는 파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이렇게 안 좋은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지수 안 좋을 때는 다른 종목 다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 같은 경우도 종합지수가 그렇게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얻어맞지 않고 121선과 61선, 21선 지지력이 확인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뭔가 패턴을 만들어 간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좀 안도랠리라고 할까? 이런 종목군들로 안도랠리, 안도계좌 뭐 이런 종목 수익률이 조금이나마 좀 좋은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종목으로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제시를 가격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타이밍 우리가 아무 자리나 매매 전략은 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지만 10원이라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딱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제가 이 종목을 짜 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셨다가 휴일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저와 같이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는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반등을 주면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강의로는 상한가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남성입니다. 관련한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